오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망고 안부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월요일이지 않았습니까? 월요일, 또 주말 끼는 월요일은 좀 항상 적게 나오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6,000명 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23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적게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 감염세가,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계속 잘 해주시고, 그리고 백신 접종 안 하셨다고 하면은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14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99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 총 100만 명을 넘길 것 같습니다. 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전역을 봤을 때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게 지금 계속 감염을 시키고 있다,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30%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쩌면은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만 좀 감염 좀 시키고, 이제 또 다른 변이가 또 나올까봐 또 굉장히 걱정이긴 한데, 지겹습니다. 지겹고요. 그러면서 이제 뉴욕에서도 이 새로운 변이 있지 않습니까? BA2, 이게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 같은데, 이 BA2라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감염세를 30%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서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이렇게 범프로 이렇게 살짝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또 다른 도시를 지금 봉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시 이름은 선양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의 인구 수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의 도시를 이렇게 하나둘씩 계속 봉쇄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도 중국의 경제가 조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섞인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 올해까지는 꼭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 그리고 실내 안에서는 웬만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웬만하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신 웬만하면 접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바로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에 대한 뉴스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을 시작을 한 지 27일째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한 달을 채워가고 있는데, 와, 이렇게 전쟁이 오래 갈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계획을 해두고 있었던 그 전쟁 플랜이 실패를 했다. 러시아의 이 유크레인 전쟁 작전 실패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원래 생각해두고 있었던 그 전쟁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작전을 펼쳤는데 유크레인군이 이렇게 잘 싸워줄지는 몰랐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러시아군의 작전은 실패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플랜 B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플랜 B라고 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거, 도시를 포위하면서 계속해가지고 폭격만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 거, 바로 이게 플랜 B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크레인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하나둘씩 점령을 하면서 유크레인한테 이제 중립국으로 남으라라고 이렇게 압박.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맺어가지고 전쟁을 끝내려는 게 이게 아마 플랜 B인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러시아는 이 유크레인을 전쟁을 시작을 함에 있어가지고 일주일 안에 한 3, 4일 안에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군사력이 세계 2위거든요. 네, 그리고 유크레인은 뭐 26위? 네,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하면은 압도적인 이 병사력, 이 군사력으로 유크레인을 눌러가지고 이 키이우, 이 도시 키이우를 한 3일 안에 점령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 이 전쟁 전문가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유크레인은 3일이면 충분하다. 3일이면은 이 수도 키이우가 함락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모두 다 그렇게 전쟁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7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도 키이우는 함락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마리우폴도 지금 20일이 넘도록 계속 포격을 하고 공격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리우폴이 점령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유크레인군이 결사항전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네, 모두 다 예상을 깨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유크레인의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유크레인군 짱! 어쨌든 어마무시하게 잘하고 있고 러시아 군대 작전은 실패를 했다. 예, 그런 뉴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통쾌하네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 유크레인이 선방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푸틴이 계속해가지고 수세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크레인도 생각보다 너무나 잘 싸워주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러시아를 어마무시하게 제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 이 러시아 시민들이 계속해가지고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러시아 시민들도 힘들어져가지고 이 러시아 정부를 어마무시하게 비난을 할 것입니다. 푸틴도 엄청나게 비난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푸틴이 수세에 몰리다 보면은 어쩌면은 핵 전술 카드를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푸틴은 조그만 소형 핵폭탄을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이 소형 핵폭탄을 쓴다고 하면은 아무리 작은 폭탄이라도 할지라도 9천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 섞인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핵폭탄을 쓴다고 하면은 분명히 나토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확전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도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것은 3차 대전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3차 대전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한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군인 전사자의 수가 9,800여 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 전력들, 이 러시아의 병사들의 전력 손실이 28,000여 명에 이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매체. 그리고 한 20시간 지난 뒤에 이 기사를 바로 지웠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러시아 쪽에서도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내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 이 러시아 군대의 사상자들의 수가 28,000여 명, 거의 3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군의 전사자의 수가 10,000명에 이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러시아 엄청나게 쪼들리고 있습니다. 유크레인에 이렇게 전쟁을 함과 있어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계속 입고 있다고 해요. 지금 러시아 군인들의 대략 한 10% 넘게 사상자가 나왔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처음에 전쟁에 들어갔을 때 러시아 군인들 한 15만 명 정도가 지금 쳐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었어요. 뭐 15만 명, 18만 명 그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3만 명 정도가 거의 3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병력의 10% 이상 지금 줄었다라는 소리인데 이것 때문에도 아마 이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포위만 한 채 전진은 계속 하지 못하고 포격만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러시아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다라는 그런 소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푸틴은 전쟁 크리미널이다. 월 크리미널이다. 그러니까 전쟁 범죄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푸틴 이 크렘린궁에서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전쟁 범죄를 진짜 지금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을 면밀히 조사를 하면서 러시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전쟁 범죄의 증거를 하나둘씩 계속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아니 감히 우리 대통령한테 전쟁 크리미널? 아 이거 미친 거 아니냐라고 엄청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상보다 훨씬 더 발끈발끈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반인륜적인 이 전쟁 범죄를 계속 일으키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푸틴 제거가 되든지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것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생화학 무기를 지금 쓰려고 준비 중인 것을 증거로 포착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전쟁도 너무 오래 가고 있고 병력 손실도 엄청나게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쏘고 그리고 생화학 무기까지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러시아가 타격을 입었다라는 소리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는 이 사이버 테러도 준비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사이버 테러에 대해 가지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은 이 비밀리에 유크레인한테 소련제 이 방공 시스템을 제공을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련제 좀 옛날 이 방공 시스템을 제공을 해줬다고 하는데 비밀리에 그런데 이것은 좀 낮게 나는 그러니까 좀 멀리는 아니고 이렇게 낮게 날고 있는 전투기나 뭐 그런 항공기들을 격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리 있는 이렇게 장거리는 방공호는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 쪽에서는 이 장거리 방공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네요. 미국 쪽에서 빨리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스라엘한테 이 아이언돔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 아이언돔도 좀 제발 좀 지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모든 나라들이 유크레인 좀 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쪽에서는 이 병력이 계속 타격을 계속 입고 있으면서 벨라루스한테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너네 참전을 해가지고 러시아군을 도와라 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벨라루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참전을 하기 싫다. 웬만하면 참전을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쩌면은 이 벨라루스군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섞인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벨라루스가 이렇게 키우 이 서쪽으로 좀 있어가지고 만약에 벨라루스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서쪽 이 서방 국가들에서 보내주는 이 지원 물자들 요것들을 아마도 좀 타격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벨라루스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벨라루스에 있는 철도 노동자들이 지금 철도 있지 않습니까? 철도를 이렇게 하나둘씩 계속 망가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벨라루스군이 유크레인에 이제 쳐들어가지 말게 하려고 군인들의 이제 이동이 좀 어렵게 하려고 이 철도들을 계속 하나둘씩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벨라루스 측에서는 웬만하면은 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가 이 병력이 계속 손실을 입고 있으면서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예비 병력을 계속 징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이 18세의 이 어린 학생들을 계속 징집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징집 연령을 55세에서 65세로 엄청나게 늙으신 이 좀 나이가 많으신 분 이 할아버지들까지 이렇게 징집을 하려고 나이 연령도 이렇게 높였다고 합니다. 65세까지. 징집 연령도 지금 65세까지 늘리는 등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예비군을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이 예비군들한테 징집을 해가지고 굉장히 예전에 1970년대 군사 무기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냥 나가서 총알바지나 되라
라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 섞인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엄청나게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러시아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좀 이 전쟁 좀 끝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러시아 쪽에서는 이 유인 항공기 사용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인 항공기 사용을 줄이면서 이 드론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 해가지고 이 방공권을 장악을 하지 못하니까 전투 조종사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드론을 더 많이 지금은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키이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키이우 쪽에서는 어제는 그 어떤 전투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포격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전투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둘 다 유크레인군이나 러시아 쪽이나 둘 다 이렇게 방어하는데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 쪽에서는 이 포격을 이 키우 쪽에 이제 포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민간 시설이나 군사 시설이나 구분을 하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자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키이우에 있는 굉장히 커다란 백화점이 포격을 맞아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이제 모두 다 무너지고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 4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이 백화점 포격으로만 지금 8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도 이렇게 전쟁을 치룰 때 항상 이 민간인들한테 포격을 가해가지고 공포심을 좀 이렇게 많이 심어줬다고 합니다. 심리적 압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쟁을 자신한테 이제 유리한 쪽으로 항복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전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계속 해가지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포격 그리고 미사일 공습 요거는 이제 계속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듯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군은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포격만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포위한 곳, 그곳에는 이제 방어만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보급로도 좀 굉장히 힘들어지고, 보급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병력 손실도 엄청나기 때문에 쳐들어가지 않고 그냥 포격만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체르니우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체르니우 지역은 유크레인군이 완전히 잘 통제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유크레인군은 계속해가지고 러시아가 공격을 해와도 엄청나게 잘 버텨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유크레인군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미 지역에서는 화학 공장에서 암모니아가 유출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것 때문에 피해는 아직 보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르키우 지역에서도 그 어떤 공세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냥 포격만 계속 있고 키우처럼 그냥 서로 이렇게 방어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지움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엄청난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크레인군은 이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러시아군을 격파를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유크레인군 너무나 잘 싸워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 지역이죠. 이 마리오폴을 본다고 하면은 이 마리오폴은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쪽에서 최후 통첩을 준다라고 하면서 5시까지 빨리 빠져나가라. 군인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을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마리오폴에서는 웃기지도 않은 소리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너네들 이렇게 꿈지럭거리지 말고 빨리 쳐들어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 뒤로 어제도 러시아군은 계속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시가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더 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유크레인군이 엄청나게 결사항전으로 잘 싸워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은 이 마리오폴에 있는 이 민간인 시설까지 목표로 잡으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체첸군도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저항이 심하다고 합니다. 유크레인군의 저항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 어떤 점령은커녕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마리오폴은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 함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보다 너무나 저항이 세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와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요. 러시아 쪽에서. 그러면서 어제 이 마리우폴에서 굉장히 심한,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고 하는데 7건의 이 전투에서 유크레인군은 모두 러시아군을 격파를 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 탱크 12대, 보병 전차 9대, 항공기 2대, 그리고 병력 170여 명을 사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마리우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점령 당하는 거, 함락 당하는 거 시간 문제다. 지금 러시아에서 최후 통첩을 줬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함락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와, 이게 뭡니까? 유크레인군 엄청나게 지금 잘 싸워주고 있어가지고 어제도 7건의 전투에서 모두 이겼다고 합니다. 와, 마리우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러시아군이 이 마리우폴을 점령을 하려면은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러시아 쪽에 있는 장군들이 계속돼가지고 저격을 당하고, 거의 다 저격을 당해가지고 많이 사망을 했는데, 저격을 당하고 그리고 포탄 같은 거에 맞아가지고 죽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장군들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지금 러시아 군인들의 최고 사령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 최고 사령관도 저격을 당해서 사살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제 짧은 생각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최고 사령관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지휘 체계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르손 지역에서 이 헤르손에 있는 이 유크레인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인들 빨리 물러나가라, 우리 땅에서 빨리 나가라 라고 이렇게 시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러시아 군인들이 오더니 이렇게 무력 진압을 하면서 발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포를 해가지고 시위자들 중에 한 명이 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사망을 하지 않았고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 학살을 할 지금 징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유크레인 베르단스크 지역에서도 이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러시아 군인이 또 와가지고 엄청나게 무력 진압을 하면서 한 사람을 집단 구타를 한 장면을 영상에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위대, 수많은 유크레인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이제 맨손으로 러시아 장갑차들을 막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도 러시아군이 이렇게 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민간인들이 이렇게 손 들고 시위를 하면은 발포를 할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집단 학살이잖아요. 민간인들 집단 학살. 그것은 진짜 굉장히 심각한 전쟁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 한다고 하네요. 진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어지면서 처음에는 이 난민들, 피난민들이 대략 한 400만 명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피난민들이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800만 명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2배죠, 2배. 2배가 늘은 거죠. 예상치보다 800만 명의 난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이 엄청나게 많은 피난민들을 유럽에서 모두 다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항공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피난민들을 빨리 받아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는 이 캐나다 안에서 유크레인 피난민들을 도와줘가지고 자신의 집에 수용하는 이 가정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캐나다 정부는 밝혔다고 하네요. 캐나다 굉장히 멋있고요.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는 유크레인의 군사적 지원을 11억 달러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11억 달러면은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유크레인의 인도적인 지원을 157만 달러어치를 해주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크레인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이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사용자들의 수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전쟁을 계속 함에 있어가지고 유크레인 인터넷망을 계속 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유크레인에 이 인공위성들 스타링크를 보내줘가지고 유크레인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끊기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단말기를 보내주는 등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와, 일론 머스크 너무나 멋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푸틴의 31세 연하 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애인이 스위스에 지금 피난을 가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에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별장, 벙커가 있는 별장에 지금 숨어 있는데, 지금 이런 청원이 나돌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스위스에 있는 푸틴 애인을 추방하라 라는 그런 청원이 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추방을 해가지고 지네 나라로 빨리 좀 꺼져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전쟁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네, 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온타리오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새벽에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새벽 한 3시쯤인가 그때쯤에 강도 3.5의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또 뉴스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중국 동방항공사 이 여객기가 이렇게 가다가 추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추락 기종은 보잉 737-800이라고 합니다. 네, 보잉 737-800이 이렇게 가다가 추락을 하는데, 이게 영상에 또 찍혔거든요. 비행기가 보통 추락을 할 때 이렇게 추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영상을 보니까 이 비행기는 추락을 거의 수직으로 했더라고요.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산속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산속에 떨어지면서 지금 뭐 생존자를 찾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구조 작업을 한다고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뭐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폭파가 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생존자는 찾아볼 수가 없겠죠. 생존자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탑승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13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132명 모두 사망을 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보잉 737-800은 예전에 계속 문제가 많았었던 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이랑 다른 거라고 합니다. 다른 거.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내에 있는 모든 보잉 737-800기에 대해 가지고 운항 금지를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또 보잉 주식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를 찾아가지고 과연 왜 이런 추락 사고가 일어났는지 면밀히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뉴스에 올라오면은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는 세계 행복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유크레인에서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복의 날이었다고 하네요. 어제는. 그래가지고 뭐 행복의 날을 기념을 한다고 뭐 여기저기서 뭐 사진 찍고 뭐 스마일 표시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빨리 유크레인에도 이제 행복한 날이 빨리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미국도 얼마 전에 우주군을 창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호주에서도 우주군을 창설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우주 전쟁으로 조금씩 발돋움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단하고요. 그리고 브라질 리우 근처에서 폭풍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 폭풍우 때문에 어제 5명이 사망을 하고 4명이 실종이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브라질 리우 쪽에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심한 폭풍우, 이런 폭우 같은 게 많이 내려가지고 인명 피해가 계속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는 열차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열차 충돌 때문에 부상자가 95명이나 나왔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아니고 부상자가 95명이나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제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예전에 이렇게 랩스타 있지 않습니까? 래퍼, 어느 한 래퍼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좋겠는지 라고 어느 한 래퍼한테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래퍼는 이렇게 트럼프한테 대답을 해줬다고 하네요. 자신은 그런 대답을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트럼프가 하는 거는 와 진짜 그냥 보통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4년간 이렇게 이끌어왔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미국의 이 정치계가 얼마나 튼튼하게 잘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준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도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은 트럼프만큼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또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도 한 1%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1.9%나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융주들 그리고 나이키가 이렇게 상승을 주도를 하면서 미국 주식 이렇게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미국 주식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한 이유는 어제 파웰 장관이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5월 달에 어쩌면은 인플레이션을 대응을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0.5%도 인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제 주식시장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7% 넘게 어제는 거의 폭등이죠. 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어제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줬는데, 어제 왜 이렇게 유가가 많이 폭등을 했냐면은 유럽 쪽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자마자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주식이 좀 별로 안 좋았다고 하네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모두 만회를 하고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장단기 금리가 역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채권 금리가 10년 만기나 2년 만기 이게 역전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것이 역전이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를 먼저 보여주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미국 경기 침체가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애플은 서비스 34개 정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34개면은 뭐 거의 다 애플 서비스 거의 다 중단됐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서비스가 왜 이렇게 중단됐는지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3시간 정도 이렇게 중단이 되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자신의 마스터 플랜 세 번째를 일부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이 세 번째 마스터 플랜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대규모 확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AI, 인공지능 있지 않습니까? 이 AI를 더욱더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X나 뭐 보링 컴퍼니 같은 거, 뭐 테슬라는 뭐 당연히 굉장히 지금 크고 있고 사업을 더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 있지 않습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보험회사 엘러게이니를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수에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 6년 만에 최대 투자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크레인 전쟁이 일어남에 있어가지고 신흥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신흥 시장들에 대한 출혈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집트는 통화가 14%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국제적으로 조금 불안정할 때 신흥 국가들로부터 먼저 이 자산을 처리를 해가지고 돈을 먼저 뺀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이집트 어제 통화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하고요. 커런시가 엄청나게 14% 폭락을 했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어제 이집트 정부는 모여가지고 긴급 통화 정책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10%포인트 올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금리를 이제 빨리 올렸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